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 박스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 김양순 저널리즘 토크쇼 제2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높은 분을 모셔가지고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재난지원금 각종 경제대책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할 텐데, 재난지원금이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정리가 된 게 70%에서 전 국민에게 다 준다? 그리고 기부로 좀 일부 돌려받는다? 요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네. 지급 방침, 그 방침은 유지를 하되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기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으로 좀 절충안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부할까요? 양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진짜 제가 경제학자 1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요? 벌써? 네. 예. 근데 기부 안 할 거다. 왜냐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기부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왜 정의로운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롭기 때문에 저는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도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가구 대상이잖아요. 국민 개인이 네. 아니라 가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소득 30%를 대상으로 하면 600만 정도가 되겠죠. 가구 수로 보면은. 네. 600만 가구가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걸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마도 이제 공무원 가족들은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고위공무원들 네. 특히 고위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아. 공무원들, 그다음에 월급이 잘 나오고 있는 공기업 가족들은 아마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이러면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대부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같이 떠밀려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한 2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받으실 건가요? 어제 저도 집에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그러든가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하면은 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서기관급 이상 이 정도는 다 해야죠. 기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좀 말씀하신 대로 기부 안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쓰는 것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진작되고 낙수 효과도 있고. 근데 여당에서 약간 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제2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될 거다. 될까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민주당 의원이 이걸로 이제 1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조를 세액으로 해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돌려주는 걸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은 100만 명이 내가 받을 거를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 가구 이렇게 포함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네. 자발적인 기부 가구가 한 80만 가구가 더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받을까가 문제예요? 야당은 벌써부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간 끌기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5월 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미래통합당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칫 21대 국회로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아닌 거죠. 거기다 이거 이름이 긴급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혀 긴급하지가 않아지게 되는 셈이고, 정치권의 논의가 이 정도로 왔고, 선거 국면에서 야당도 100% 다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이 윤석열이다라는 어떤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거부를 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윤석열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정치권에서 100% 주자는 안을 이제 거부를 하고 70%를 주장을 하니까 제발 어떻게 된 얘기냐. 정치권의 이야기가 선거 때 약속이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까지 불사해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는 안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 안을 긴급하게 돈을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속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 과정을 잘
잠깐만 보면은요. 기재부는 70%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재부 그 언론에 인용되는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100%라고 한 적 없다. 입장 바꾼 적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봐도요. 정세균 총리가 이거 중재안을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그 실제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미래통합당이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못해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어제 그 각종 그 경제 대책 나왔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나왔죠. 이제 3차 추경도 해야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기재부로서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간 끌 문제인가 정리가 안 되고 정부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어제 경제 대책 나온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굉장히 대책이 방대하고 그러니까요. 또 액수도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얼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계속 항공, 해운, 조선 등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기간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이 기간 산업 안정을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주겠다 대기업에.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고용 안정이 조건이다. 고용을 안정해야지 우리가 이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안정기금을 주겠다. 해고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네. 이제 해고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고요. 고용을 안정해라라고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요. 근데 일부 언론이 뭐 6개월 동안 90%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번 발표의 맥락은 정리해고를 해서 기업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프리랜서 그다음에 학습지 노동자 같은 분들 93만 명에게 3개월 동안 50만 원씩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일단 네. 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좀 진행 상황을 봐서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가는 건가요? 민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체제로 전환하기로는 됐습니다. 당에서는요? 당에서는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가진 다음에 브리핑을 가졌는데 네. 20대 국회의원하고 21대 당선자 142명 가운데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렸대요. 네. 140명의 의견을 취합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대로 가겠다. 여론조사대로. 이대로 네. 가겠다라는 건데. 여론조사는 아니군요. 설문조사인데. 설문인데 예, 예. 뭐 140명 중에 이게 다 찬성한 것도 아니고요. 43%만 찬성을 했어요. 과반은 안 되네요. 네, 과반이 안 되는 숫자죠. 그것 때문에 거짓말 지금 논란까지 불거졌거든요. 왜 거짓말이 되죠? 그러니까 심재철 권한대행은 네. 다수가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수가 뜯어보니까 뭐냐? 뜯어보니까 4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도 못 넘는데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물론 그 의견이 제일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반은 예. 못 넘었지만은. 네. 근데 잠깐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걸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아직 얘기 안 했죠? 받는다고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 네.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이 뭐죠? 그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그냥 제한을 두지 말아달라. 그러면 받겠다라는 취지로 뭐 어제 CBS에서 인터뷰를 했던데요. 대선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대선까지 간다면은? 아니 근데 이게 비대위라고 하는 게 예.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예. 근데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비대위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떠오르지만은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참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다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조건만 충족되면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무기한, 그죠? 그리고 전권을 달라라는 전권. 거였어요. 네. 근데 이 심재철 권한대행이 사실 아직 김종인 그러니까 예비위원장이죠. 네. 전 위원장이기도 예비위원장. 하고요. 네. 선거로 따지면 전 위원장이고 예. 비대위로 따지면 예비위원장이신데 네. 만나지도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만나서 김종인이 오케이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심재철 권한대행이 어제 일이 많고 바빠서 만나지 못했고 오늘 저녁에 만날 예정이다라고 오늘이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재철 권한
대행이 우리가 이제 전화를 돌렸는데 여기서 뭐 찬성한다라는 건 43%라는 건 알았는데 그분들한테 찬성합니까만 묻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받아줄까? 이것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좀 안 됐고 언론 보도가 잘 없었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을 이제 내부에서 수용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던질지. 그다음에 이게 보통 위원장이나 뭐 대표나 이런 걸 뽑으면은 자 내가 너에게 뭐 경제 민주화라는 비전을 주겠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학급에 피자를 돌리겠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장 선거를 할 때도. 예. 근데 비대위원장에 오르실 분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미래통합당의 비전을 그려 나가겠다라는 조건은 뭘지 이게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아서 심히 궁금합니다. 그 당내에서는 그 당선자들이 결정해야 되지 왜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 그런 불만도 상당히 많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던데 윤상현 의원이었나요? 네.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하는 게 뭐 말이 되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했더라고요. 현역 국회의원하고 당선자 사이에 갈등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비대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나라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8번째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20대 국회에서만 봐도 이게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질 때마다 지금 비대위 구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질 때마다 비대위만 구성했지 뭐가 바뀌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이 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딱한 느낌도 있어요. 당내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선거 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느냐. 윤여준 장관도 어제 우리랑 인터뷰를 하면서 총선 직후에 비대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내 상황이 워낙 비상 상황이다 이런 뜻으로 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네요.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보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도 빨리 정리가 돼야지.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슨 재난지원금도 있고요, 추경도 있고요.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다 불투명하잖아요. 모든 그렇죠. 일들이. 네. 예. 미래통합당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빨리빨리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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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김양순 기자,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